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기출문제 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기출문제 두 번째 시간에는 지목에 관한 문제하고 경계 쪽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 지목과 경계 쪽에서는 거의 출제가 매회 이루어지니까 내용 잘 정리해서 세 번 하시되, 지목은 외우는 게 아니라 알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토지 용도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공부하시면 충분하게 문제 맞출 수 있으니까, 지목 쪽 문제는 적게 나올 때 한 문제, 많이 나올 때 두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지목과 경계 쪽은 내용을 잘 파악해서 준비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광천지에서 제외가 되니까 광천지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송수관, 송유관 등의 경우는 잡종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광천지가 아니어서 1번 질문은 틀렸고요. 두 번째,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여기까지는 과수원이 되겠지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양입지에 제한이 걸려서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과수원에서 제외가 되므로 이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세 번째,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틀렸네요. 사적지가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을 때는 사적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금의 경우는 종교용지 안에 있을 경우는 종교용지로 편입돼 버려서 정하게 돼 있으니까 사적지가 아니므로 3번 지문도 틀렸고요. 4번의 경우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를 한다.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 전부 다 수도용지로 인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4번 지문이 옳은 말이고요. 자, 5번 지문의 경우는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차고, 발전시설 등의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도로로 한다.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가 돼야 되겠죠. 틀린 말이 됩니다. 이것도 5번 지문의 경우도 지목분류상 철도용지인 거지 도로가 아니어서 5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이거는 지목을 뭘로 분류하느냐? 철도용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5번 잘못된 말이 되어서 옳은 말은 4번밖에 옳은 말이 없습니다. 작년에 기출문제인데 지목은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1번 지문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염전의 설명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저유소 및 원유 주정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를 한다.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이번 지문도 맞았습니다. 자, 주유소용지가 공장 안에 있는 경우는 공장용지 편입돼 버리니까 주유소용지에서 제외가 되므로 이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세 번째,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를 한다. 잘못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목이 유지예요. 유지 맞는 말이지만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 왕골 등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목은 답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잘못된 말이 되어서 3번이 틀렸습니다. 유지랑 답이랑 구별치레기 있죠. 연, 왕골을 재배하게 되면은 요거는 답이 되는 것이고, 연, 왕골이 자생하는 것은 유지니까 재배할 때는 탑, 자생하는 것은 유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므로 3번 지문이 틀린 말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 보겠습니다. 4번 지문의 경우 일반 공중에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가진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공원 또는 녹지의 경우 지목은 공원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4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5번의 경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똥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국어로 한다. 소규모 수로부지 지목은 국어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5번 지문도 옳은 말이 되어서 정답은 3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3번 문제인데,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일반 공중에 위락, 휴양 등의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야영장 등의 토지는 유원지로 한다. 1번 지문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1번 유원지 맞는 지문이고요. 두 번째,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를 한다. 2번 창고용지 지목도 옳은 말이죠. 세 번째, 사람의 시체나 유골에 매진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2조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3번 지문이 잘못됐습니다. 자, 종된 토지가 대의 경우 양입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안에 있는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경우 지목은 이건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묘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까지는 지목은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므로 3번 지문이 잘못된 말이고요. 4번의 경우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종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철도용지를 한다. 4번 지문도 철도용지 설명 맞았고요. 이제 5번 지문입니다. 5번의 경우는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등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가진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양어장으로 한다. 양어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조성하느냐? 육상에 조성했을 때 지목이 양어장이 되어서 5번 지문도 옳은 말입니다. 정답은 3번 잘못됐죠. 꼭 기억하실 것이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안에 있는 대는 대를 분류하게 되어 있으며 양입할 수 없다. 꼭 그 지목 3개를 꼭 기억하시고 정리해놓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4번인데,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설정 방법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똥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의 지목은 국어로 한다. 1번 지문 맞았죠. 조그만 소규모 수로부지의 경우 지목은 국어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1번 옳은 말이고, 2번의 경우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양어장으로 한다. 2번 지문도 양어장 설명 맞았고요. 세 번째, 일반 공중에 보건, 휴양 및 정무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의 지목은 유원지로 한다. 유원지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공원 또는 녹지는 지목이 공원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3번 지문 잘못된 말이 되겠죠. 틀렸고요. 공원 또는 녹지의 경우 지목은 뭘로 분류하느냐? 공원으로 분류가 들어갑니다. 4번의 경우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에서 치외된다. 맞았습니다. 사적지가 학교용지 안에 있는 경우는 학교용지에 편입되는 것이고, 공원 안에 있더라 공원으로 편입되고, 종교용지 안에 있더라 종교용지로 편입돼 버리니까 사적지에서 치외가 됩니다. 4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5번 지문의 경우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의 지목은 잡종지로 한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관련 시설의 경우 전부 다 잡종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5번도 옳은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자, 지목 문제의 경우는 거의 매회 출제하고 있으니까 지목은 28가지 지목에 대해서 꼭 분류를 잘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셔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4번째 넘어갑니다.
자, 테마 네 번째의 경우는 이제 경계 쪽 문제인데 경계도 시험에 하나씩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나오는 연도가 맞냐? 나오지 않는 연도가 맞냐? 나오는 것이 월등히 많습니다. 거의 뭐 매회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경계의 경우도 잘 세분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먼저 1번 문제인데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결정 기준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 있는 경우는 그 구조물의 하단부, 높낮이 차이가 있더라. 고조가 있는 경우, 고조, 유, 하단부가 되니까 1번 지문이 정답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2번의 경우, 공유수물 메리츠비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가 아니라 제방의 경우는 바깥쪽,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을 경계로 취급하게 되어 있으니까 2번 지문은 틀렸고요. 세 번째, 도로, 국어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바깥쪽 어깨 부분이 아니라 절토지의 경우는, 절토지는 상단부가 경계가 되니까 상단부가 됩니다. 절토한 부분에 상단부가 경계가 되는 것이니까 요거는 틀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소 만조의 또는 최소 만수위가 되는 선, 최소가 아니라 최대가 되겠죠. 최대 만조위나 최대 만수위 선을 경계로 취급하게 되어 있으니까 4번 지문도 틀린 말이고, 자, 5번의 경우 연접되는 토지가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의 상단부가 아니라 차이가 없더라. 고조가 없는 경우는 어디가 된다고 배웠느냐? 경계는 중앙이 경계가 되어서 5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높낮이가 없을 때는 중앙, 높낮이가 있을 때는 하단부, 절토지의 경우는 상단부, 해수면의 경우는 물이 꽉 차 있는 최대 만조위나 만수위 선, 제방은 바깥쪽 어깨 부분에서 이 부분 출제를 굉장히 많이 하니까 공부 다 하고 계시죠? 이거 시험에 또 나왔다, 틀렸다 그러면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그냥 주는 문제니까 꼭 암기해서 맞추셔야 되고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구분 및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토지의 지상경계는 뚝, 담장이나 그 밖의 구역의 우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맞습니다. 실제 토지 안에 있는 지상, 실제 경계라는 것은 집과 집 사이에는 담장이 있고 또 논과 논 사이 논뚝이 존재합니다. 이런 게 없는 경우는 경계점 표지로서 표시하게 돼 있으니까 1번 지문은 옳은 말이고요. 2번의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로 등을 등록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2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지적소관청 입장에서 토지 이동을 통해서 경계를 새로 정했을 경우에 만드는 장부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 이때 만드는 것이 바로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게 돼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적 공모는 언제 만드느냐?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했다거나 축척 변경을 시행했을 때 만드는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이고, 지적소관청 입장에서 토지 이동을 통해서 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 만드는 것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이니까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언제 만드실 것? 작성하는 것은 뒤에 다시 배우겠지만 지적 확정 측량 지역과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은 뭘 만들어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는 것이고, 2번 지문처럼 토지 이동을 통해서 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 만드는 것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되므로 2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3번의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옳은 말인데, 자, 분할하고자 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분할할 때는 먼저 첫 번째가 지상에다가 어디까지 분할할 것이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라. 이 말 뜻은 이 하나의 필지에 있다는 가정하에 분할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분할할 것이냐, 말뚝을 박아야 돼요. 이 말뚝을 법적인 용어로 경계점 표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아놓은 상태에서 두 번째 측량이 들어갑니다. 측량을 실시한 이후에 세 번째 지적공모상 분할로 가는 것이 내용이 되어서 항상 맞는지 말이 돼. 누가 어떻게 분할한다 할지라도 지상에다가 경계점 표지 설치한 다음에 측량하는 것이 과정이 되므로 이 순서를 통해서 분할하게 되어 있으니까 3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요.
4번의 경우 토지가 수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 경계 결정 기준은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한다. 최대 만수위선 4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5번의 경우 공유 20매립지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 결정 기준은 바깥쪽 어깨 부분을 한다. 5번 지문도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틀린 말이 되어서 토지 이동을 통해 경계세를 정한 경우에 만드는 것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이므로 2번 지문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3번인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위치 표시 및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의 지상경계에는 뚝 담장이나 그 밖에 구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옳은 말이죠. 지상경계는 뚝 담장 등으로 표시한다.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맞았네요. 토지 이동을 통해서 경계, 새로 결정하고자 할 때 만드는 것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이니까 2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세 번째, 지상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맞았습니다. 소유권이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 따라서 경계 정할 수가 있다 해서 3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4번의 경우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지적 측량을 할 수 있다. 이게 옳은 말입니다. 항상 분할하고자 할 때 먼저 어떻게 하셔라. 지상 경계에다가 경계점 표지 설치한 다음에 측량한 이후 분할로 가는 것이 과정이니까 4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5번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 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권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아, 틀렸습니다. 원칙은 토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지상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지상건축물에 권리게 분할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4개가 존재합니다. 다음 문제 나오는데 먼저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이 있을 때는 건물에 걸려도 무방하고요. 두 번째,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분할할 시에도 건물에 걸려도 무방합니다. 세 번째는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고자 분할하는 경우도 건물에 걸릴 수가 있으며 마지막 네 번째의 경우는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서에 따라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건물 권리게 분할할 수 있으므로 5번 질문은 틀렸습니다. 건물에 권리게 분할할 수 있다 해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경기의 마지막 문제인데,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등록사항 물어볼 때 지상 경계점 등록부 등록사항에 대해서 출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첫 번째 등록사항 중에서 기업권의 토지의 소재, 당연히 등록사항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토지의 지번, 등록사항 당연히 등록해야겠네요. 소지와 지번이 사람의 이름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등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계점 사진 파일 등록사항 포함이 되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사항 해당이 됩니다. 좌표란 것은 모든 지역이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은 등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옳은 말이고, 그 다음에 릴1번이 바뀌어 있죠. 릴1번의 경우는 경계점 표지 설명도 맞고요. 그 다음에 비읍번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용 지목 등록사항 해당이 될 것이고,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등록사항 해당이 됩니다. 총 몇 가지인가요? 등록사항이 7가지인데 7가지에 대해서 등록사항에 대해서 출제한 것이 요게 26회, 28회, 29회, 30회에서 이쪽에 대해서 출제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출제를 26회, 28회, 29회, 30회 연타로 쫙 나오고 31회, 32회, 33회 쉬었습니다. 그럼 시기상으로 이제 튈 때가 됐으니까 작성하는 경우 언제 만들더라? 또 그 사이에 또 날라갔죠. 작성하는 경우는 토지 이동을 통해서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할 때 만드는 것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이며 등록상 몇 가지가 있더라? 7개가 있더라. 이거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풀어보고 넘어가시는데, 자, 지목과 경계라는 것은 거의 시험에 매회 출제하니까 꼭 정리 잘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고요. 진짜 블루팟 같은 경우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실력을 올리시게 되면 합격이라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 희망 가지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